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전은 2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112만 원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왜 다시 골드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드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면서도 평상시 가격 흐름은 개별 주식이나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시간이 길고 호가도 충분해서 자동 매매가 정해진 조건에 가깝게 진입하고 청산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코스피가 이틀 동안 7% 넘게 올랐는데도 실제 투자자들의 체감이 달랐던 이유와 재도전 2일차에도 수익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3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6% 상승한 6,813.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3.68%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2조 1,065억 원, 기관이 6,817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조 7,35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반도체 대형주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급등 구간에서 보유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4.89% 상승한 26만 8천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5.92% 오른 159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스퀘어는 9% 넘게 올랐고 삼성전기는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날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다면 어제는 미국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금리 부담이 낮아진 점까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매수세가 메모리 대형주에서 IT 부품과 AI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조금씩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의 상승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메모리 생산 기업을 넘어 AI 서버와 전자부품 수요까지 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333개, 하락 종목은 533개였습니다. 이틀째 같은 패턴입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에도 실제로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스피 6800선 자체보다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머무는지 다른 업종으로 넓어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29% 상승한 861.37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57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363억 원, 기관은 1,15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634개, 하락 종목은 1,009개로 지수보다 실제 시장 분위기가 약했던 것도 전날과 같은 흐름입니다. 일부 반도체 장비주와 창업투자 관련 종목은 상승했지만 화장품과 게임, 바이오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코스닥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AI 투자와 국내 반도체 수출에 직접 연결되는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860선 유지 여부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줄어드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4%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모두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과에서는 급격한 재상승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를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이유가 약해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S&P 500은 0.26% 상승한 7,748.50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0.54% 오른 26,588.4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04% 하락한 53,770.27로 약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업종이 함께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가 부담 완화의 효과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AI 인프라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코어 위브는 19% 안팎으로 급등했고 델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AI 투자가 단순한 기대를 넘어 서버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들어온 겁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상승하면서 국내 메모리와 IT 부품주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장 변화를 자동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의 운용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CPI 결과가 안정적이었지만 채권 시장의 반응은 주식 시장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6% 부근으로 내려왔지만 발표 직후 기록했던 하락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물가는 예상보다 높지 않았지만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공급 부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CPI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준 이슈였지만 본격적인 금리 하락을 확정할 정도로 강한 결과는 아니었던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발표 직후에는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이후 99.9 부근까지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물가 둔화를 반겼지만 채권과 외환시장은 앞으로 유가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기술주 반등이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스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CPI가 예상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 10년물 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골드는 CPI 발표 이후 온스당 4,406달러 부근까지 상승하며 2달여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가 발표 직후 내려가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골드의 부담이 줄었고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매수세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과 골드가 함께 올랐습니다. 위험자산에서 빠진 자금이 골드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물가 부담 완화라는 이슈가 기술주의 금리 부담과 골드의 보유 부담을 동시에 낮춘 겁니다. 다만 국채금리와 달러가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골드 역시 4,400달러 위에서 상승 속도는 제한됐습니다. 지금 골드에서 확인할 것은 단순히 4,400달러를 넘었느냐가 아니라 국채금리와 달러가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4,400달러 부근의 매수세가 유지되는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와 시장 체감의 차이입니다. 코스피는 이틀 동안 7% 넘게 상승했지만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다음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보다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하드웨어 공급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삼성전기와 SK스퀘어까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라는 이름만 따라가기보다 AI 서버 투자 증가가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품과 장비 기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CPI 이후 채권 시장의 반응입니다. 물가는 예상에 부합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내려가지 않았고 달러도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기술주와 골드의 추가 상승 여부는 CPI 숫자보다 국채 금리와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골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골드를 다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과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함께 갖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하면 원하는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 매매도 설정된 조건에 더 가깝게 진입하고 청산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별 주식처럼 기업 하나의 실적이나 공시만으로 가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동시에 골드는 달러와 미국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안전자산 수요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번에도 CPI가 예상에 부합하자 국채금리와 달러가 내려갔고 골드는 4,40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움직임과 그 배경을 다른 시장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자동매매 종목으로 골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동매매 입장에서는 주문 체결이 원활하고 평상시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시장을 움직이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인 겁니다. 이제 제가 판단한 근거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작 잔고는 1,539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1,924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385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구독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